안녕하세요. 자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테슬라 주가 많이 내렸습니다. 물론 시장 전체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내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장 대비해서 큰 폭으로 내렸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테슬라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얽혀 있고 왜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 수상한 느낌이 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장성도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 주가 하락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전체적인 하락 속에서 테슬라 주가도 흘러내린다지만 지난 6개월 동안 테슬라의 주가 약 40%가량 내렸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1개월의 성과를 보면은 유독 테슬라의 약세가 눈에 띕니다. 자, 최근 1개월 동안 테슬라는 33% 내렸습니다. 자, 6개월 동안 40% 내린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최근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이 내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는데, 자, 같은 기간 동안 나스닥이 마이너스 12% 정도 내렸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약 3배가량 많이 내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달 동안 테슬라는 왜 이렇게 많이 내렸을까요? 월가는 테슬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라고 한다면은 트위터와 관련된 이슈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단서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4월 4일 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9.2%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대주주에 올랐고요. 4월 14일 날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인수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트위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트위터를 인수해가지고 트위터 서비스의 표현의 자유를 자기가 보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물론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트위터 지분 보유 언급 이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공교롭게도 4월 23일입니다. 트위터 측에서 테슬라의 지분 인수 제안을 받아들이기 직전이었는데요. 이때 빌 게이츠가 테슬라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실 이거는 먼저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자, 일론 머스크가 먼저 빌 게이츠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리고 빌 게이츠는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공매도 치고 있다는 게 확인됐었는데요. 자, 이게 바로 4월 23일의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날짜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타임라인을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더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날짜로 보면은 4월 23일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트위터 측에서 일론 머스크의 인수 제안을 수락을 했고요. 자, 그런데 수락과 관련해 가지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면은 테슬라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아무래도 트위터 경영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테슬라의 향후 전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4월 25일 날 나온 이야기인데요. 자, 지금까지 트위터 지분 보유에서부터 인수 제의 수락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자, 이때 지분 보유를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테슬라의 주가 급락을 했는데요. 자, 물론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락폭이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이제 고점 부근에서 자연스럽게 조정받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쭉 흘러내리다가 잠시 반등이 나오고 또 이렇게 흘러내렸죠. 자, 그래서 잠시 반등이 나올 때 이때가 4월 14일 부근인데, 자, 트위터를 인수를 제안했고 주당 54.20달러를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트위터 이사회에서 인수 제의를 수락한 게 4월 25일입니다. 자, 그런데 인수 제의를 수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급락을 해버린 거죠. 마이너스 12%나 빠져버린 겁니다. 자, 시장에는 당연히 좀 충격이 왔었고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는 날짜를 보면 이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빌 게이츠의 공매도 포지션 보유에 관한 언급이 4월 23일 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빌 게이츠는 공매도를 했고, 테슬라 주가는 트위터 인수 이야기가 나온 이후 계속해서 흘러내렸는데, 자, 인수를 수락한 직후에
자, 수락한 직후에는 마이너스 12%의 폭락을 했다는 점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렇죠. 물론 시장 상황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테슬라의 주가는 유독 약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자, 시장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하락폭이 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은 인수 제2수락이 나온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느냐 한번 살펴보면요. 자,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트위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하나의 매체로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런 것들이 본인이 인수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자, 그런데 5월 11일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바로 트럼프 계정을 복구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트위터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기존의 언론들을 비판을 했었죠. 자, 그러다가 트위터 계정이 막혔습니다. 사실상 트위터에서 퇴출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그것은 트위터 본사의 계정 차단 조치에 따른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런 트럼프의 계정을 일론 머스크가 복구를 시키겠다고 5월 11일 날 언급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기 전에 그러면은 인수대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마련할 거라는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 그리고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약간의 마찰 이야기, 뭐 그런 것도 어쨌든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 역시 기존의 규율에 얽매이는 걸 좀 싫어하고, 자,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트럼프 계정을 복구시키겠다는 언급까지 나온 거죠. 그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5월 18일 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증오의 정당이다. 자, 앞으로 공화당을 지지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자,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약간의 파장은 있었지만 뭐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지 그거는 뭐 개인의 자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했고, 자, 표현의 자유를 중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은 자, 이렇게 트럼프 계정 복구 언급 직전에 물론 이제 시장 상황도 안 좋았지만 테슬라의 주가 폭락에 폭락을 거듭했고요. 자, 그러면서 트럼프 계정 복구를 언급한 날에는 무려 마이너스 8.25%의 주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공화당을 지지 언급을 한 5월 18일에는 마이너스 6.8% 하락을 했는데요. 물론 이렇게 트럼프 계정 복구를 언급하거나 공화당 지지를 언급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시장 대비해서 큰 폭으로 내렸다는 점은 이런 것들이 조금 주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는 와중에 민주당을 증오의 정당이라고 규정짓고 공화당 지지 선언을 한 이후에 공화당 지지 선언을 5월 18일 날 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틀 뒤에 어떤 이야기가 불거졌습니까? 2016년도에 스페이스X의 승무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금으로 3억을 지급했고, 이 해당 여승무원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는데 뭐 좌천의 성격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정치적 공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데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날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장중에 무려 10%나 주가가 빠졌고요. 그나마 장 막판에 반등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6.4%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성추행 파문의 여파가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한 달 동안 30% 넘게 주가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내렸고, 그리고 특정한 발언들이 나오는 사이사이에 또 그 낙폭이 굉장히 컸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트위터 인수 언급 이후에 본격적인 공세에 들어간 게 아니냐, 자, 숏 포지션을 잡은 헤지 펀드들이 많이 있었던 거 아니냐, 자, 특히 빌 게이츠도 숏 포지션을 잡고 있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자, 4월 4일 날 트위터 지분 보유 사실을 밝혔고요.
자, 그리고 4월 14일 날 인수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미 주가가 좀 하락한 상태였고요. 자, 그리고 빌 게이츠가 공매도 사실을 이때 밝혔고요. 자, 그리고 인수 제안이 수락되면서 경영 차질 우려로 주가가 12% 폭락을 했고, 자, 트럼프 개정 복구 언급, 그리고 공화당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시장도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흘러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성추행 입막음을 하려 했다. 자, 이러면서 지금 마이너스 6%대 하락을 보이면서 자,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지금 보면은 기술적으로 밑꼬리가 조금 달렸기 때문에 자,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뭐 강보합이나 아니면은 약간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이고 단기적인 관점을 떠나 가지고 트위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렸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그 빌 게이츠의 공매도 트럼프 계정 언급, 그 다음에 성추행 입막음 주장이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 측에서는 정치적 공격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약 한 달 반 동안 이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테슬라를 둘러싼 많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테슬라를 둘러싼 흥미로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테슬라 주가가 시장이 안 좋아서 흘러내리나 실적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거는 시장이 안 좋아하니까 흘러내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내렸다는 거죠. 실적이 굉장히 좋고 나오고 물론 이제 2분기 실적이 불투명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곤 하지만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많이 내렸다는 거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에 등장한 주요 인물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 빌 게이츠와 대립을 했죠. 빌 게이츠는 숏을 쳤고 그래서 이제 왜 숏 치냐 그러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려고 그러고 자, 결국에는 이 트럼프 계정을 복구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트위터와 트럼프 사이에 별로 사이가 안 좋았죠.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렇지만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면은 다시 트럼프와 연결을 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또 어떻게 본다면은 좀 더 궁극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자, 공화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트럼프와 어떤 연결고리가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는 또 이제 트위터로 복귀를 하게 되면서 또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제 그 트위터 인수가 지금 약간의 잡음이 나오면서 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계획대로 트위터를 인수하게 된다면은 트럼프가 이 트위터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빌 게이츠와 트럼프의 관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왜 기성 언론들을 거부하고 트위터를 통해서 소통을 했느냐? 자, 가짜 뉴스들이 판치고 자기를 음해하는 세력들이 많다. 자, 그리고 이런 딥스테이트와 같은 세력들이 미국의 어떤 행정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데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빌 게이츠가 또 딥스테이트와 연관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트럼프와 빌 게이츠는 또 상극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별로 탐탁치 않은 인물이고 자,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 자체도 별로 좋아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또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트위터를 인수해가지고 또 트럼프 같은 인물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정치적으로도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진 않겠죠. 자, 그래서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냥 혼자 가만히 있지만 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에 복귀를 시켜준다면은 또 중간 선거가 있고 다음 대선까지 공화당 후보로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그 정계 복귀에 또 발판이 마련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가 단순히 표현의 자유, 일론 머스크의 어떤 개인적인 선호도에 의해 가지고 인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성추행 파문이 나왔는데 자, 그것과 관련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정치적 공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을 떠나가지고 최근에 또 월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최근에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테슬라의 견해들을 한번 짚어보면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뉴욕생명 CIO의 발언인데요. 자, 테슬라의 추종자들이 꽤 많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포기할 것이다. 언제 포기합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 큰 하락의 원인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말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테슬라의 추종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주가를 선호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그동안 이제 고공행진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포기하게 될 것이고, 포기하게 되면 매도를 하고 나온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큰 하락의 원인이 될 거다. 결국에는 테슬라의 추종자들이 테슬라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지만 그것이 또 하락의 원흉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곧 포기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2분기에서 손실을 낼 수 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익입니다. 이익. 자,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도 선방을 했고 고건 행진을 이어갔는데, 자,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 전부 나락갔죠. 자, 그런데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쇼크가 나온다면 주가 $500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어디까지 빠질까? $500까지, $500 이하까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덤 조나스라는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자, 그런데 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애덤 조나스는 그동안 테슬라에 대해서 롱 포지션을 주장하면서 테슬라 강세론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테슬라 강세론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2분기 실적 안 좋을 거고 $500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주가의 움직임이 바뀌면 사람들의 인식도 바뀝니다. 그동안 자, 돈나무 언니로 칭송받았던 캐시우드의 경우를 보십시오. 2020년도 그녀는 굉장히 핫한 인물이었고 2021년까지도 핫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2022년 그녀는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돈 삭제 언니라고 조롱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테슬라. 월가가 원하는 게 뭔가? 좀 전에도 살펴봤죠. 테슬라에 대해서 자꾸 숏포지션, 목표가 하향,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을 거다. 테슬라가 무너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음해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월가가 원하는 걸 뭘까? 자, 월가가 원하는 거 1차적으로는 아마도 주가 하락을 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하락한다면은 서민 개미 주머니 털기가 가장 먼저 된다는 점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자, 미국은 사실 매매 주체별 동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종목을 많이 샀고 이런 게 우리나라처럼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한 가지 간접적으로 매매 동향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로빈후드 앱을 통해 가지고 로빈후드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는가, 자, 그것을 살펴보는 건데요. 개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개미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던 1, 2, 3위 종목이 바로 테슬라와 엔비디아, 애플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종목,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이 세 개 종목이 하락한다는 것은 많은 개미들이 손실을 본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서민, 개미들 주머니가 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테슬라의 주가가 한 달 뒤, 두 달 뒤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가의 음해가 계속된다면은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지금 캐시우드처럼 돈나무 언니로 칭송받던 사람이 돈 삭제 언니로 뒤바뀌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일론 머스크는 캐시우드와는 또 급이 다르기 때문에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흥미롭게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